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로 4점짜리 문항 위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0번 문항입니다.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4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사인펜은 받는다.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9개 이하다.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4명의 학생이 갖고 있는 사인펜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하면 이 4개의 개수의 합이 지금 14개가 나와야 되겠죠. 14개가 나온 거고 이제 1개 이상씩은 받는다 그랬으니까 미리 하나씩은 나눠줍시다. 그래서 미리 하나씩 나눠주고 나면 이 4개의 숫자의 합이 10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최대 개수는 9 이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10개 이상을 갖는 이 경우의 수를 이제 제외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쭉 나눠주는 전체 경우의 수가 4H10이라고 요만큼 나오겠죠. 이 중에서 일단 빼봅시다. 다는 조금 이따 생각하고요. 일단 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이하인 거니까 누군가 한 명이 여기서 9개를 가져가게 되면 총 아까 하나 미리 가져갔으니까 총 10개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10개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를 제외할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 한 명이 A나 B나 C나 D나 4가지 다 가능하니까 4 곱하기 해놓고 누군가 한 명한테 9개를 다 줘서 10개를 채우죠. 그럼 이제 1개 남았죠. 그래서 그 1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니까 4 곱하기 4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제거를 합시다. 뭘 제외할 거냐면 모두가 다 홀수개를 가져가는 요것을 이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홀수개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아까 미리 하나씩 줬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2개를 주거나 4개를 주면 홀수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A의 2', 그 다음에 이 B의 2'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D의 C', 이 D 2'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이제 10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 1을 싹싹싹싹 지우고 나면 여기가 이제 5개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이 5개를 이렇게 짝수들이죠. 그러니까 짝수를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모두가 1개씩 가진 상태에서 짝수개를 추가로 받게 되니까 모두 다 홀수개의 사인펜을 받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일단 다 나눠줘 보면 여기가 이제 4H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빼야 됩니다. 뭘 빼야 되냐면 누군가 한 명이 아까 10개 이상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4가 되면 A2'이 만약에 4다 그러면 이제 8개를 추가한 거니까 하나 갖고 8개를 더 가지면 9개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A2'이 5가 되는 상황만 제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넷 중에 누군가 하나가 5가 되는 경우의 수니까 요 4가지를 제거하면 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 앞쪽이 요게 이제 286이고요. 그래서 286에서 16을 빼고 다시 빼기 4H5 하면은 4H5 빼기 4하면 56에서 4 빼니까 5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요게 218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늘상 연습을 하는 형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평상시 연습하던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갖고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제 30번보다 29번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죠. 이건 이제 좀 기초에 해당하는 건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이산적인 분포, 이산 확률 분포를 열심히 안 풀었었잖아요. 근데 약간 좀 허점을 찔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1이 될 테니까 A 2개, B 2개, C 하나거든요. 그래서 2A 플러스 2C, 2B 플러스 C라고 하는 값은 1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는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20분의 1, 20분의 1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 있으니까 다 더하면 이거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평균하고 Y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은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X 값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시그마 XI, PI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평균을 구하면 A랑 9A를 더하니까 10A고요. 그 다음에 3B랑 7B 더하니까 또 역시 10B고요. 그 다음에 5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평균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위에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1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대로 이게 5배 됐으니까 평균은 5가 됐구나 라고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아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래도 여러분들이 이거 곱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이게 대칭구조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평균이 y도 5가 나온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뭐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x의 분산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분산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다? 편차. 그러니까 x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그래서 편차를 뭐해? 제곱하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평균이 5니까 이 값의 편차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편차를 가질 확률이 A만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편차를 가질 확률이 B만큼, 0이라는 편차를 가질 확률이 C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해서 편차를 구해보니까 Vx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오냐? 그럼 얘가 16A, 여기도 편차가 플러스 4니까 제곱해서 A 곱하면 16A겠죠. 그래서 이게 32A 플러스 여기는 4B, 4B 하니까 여기가 8B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몇이다? 이 Vx의 값이 5분의 3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Vy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Vy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똑같이 5니까 여기다 편차 4를 제곱해서 이걸 곱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16A, 여기도 16A 이렇게 나올 거고요. 16A, 16A 더하면 32A인데 요 뒤에 20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16을 곱하니까 20분의 16 더하기 20분의 16 해서 20분의 32가 여기 추가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편차는 2거든요. 그래서 제곱하면 4B, 4B. 그래서 역시 8B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0이니까 곱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추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방금 위에서 32A 더하기 8B가 5분의 31이다라고 구해놨고요. 이거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몇이죠? 4, 5, 20, 4, 8에 3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은 5분의 31 더하기 5분의 8이니까 답은 5분의 39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39에다가 여러분 이제 10을 곱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10 곱하면 약분해서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78이 답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아마 이런 식이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고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혹시라도 좀 어려움을 느꼈다면 이 이산 확률 분포를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2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이제 뭐 전형적인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인데 F3이랑 F4를 더했는데 5의 배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잠깐 일단 이런 거는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F3 더하기 F4를 했는데 이게 5의 배수가 되려면 누군가 이게 두 군데 어딘가 이렇게 대응하고 대응했는데 이 함수의 결과물을 더해서 5의 배수가 나오려면 이게 5가 되거나 아니면 10이 되거나 뭐 15가 되거나 20이 되거나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제일 큰 거 두 개 더해도 10이니까 15는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5가 되거나 1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5가 나오려면 1하고 4던가 아니면 4하고 1이겠죠. 누가 1이고 누가 4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2면 하나가 3이고 또 하나가 3이면 하나가 2로 대응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더해서 10이 나오려면 이 중에 두 개 더해서 10 나오는 거 뭐 있나요? 그러면 뭐 4하고 6 더하면 10이겠죠. 그래서 4하고 6으로 갈 수도 있고 6하고 4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또 둘 다 5로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서로 다른 데로 가야 된다, 1대1 대응이다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3하고 4가 둘 다 5로 이렇게 대응해도 이 둘의 함수값의 합은 10이니까 5의 배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건이 뭐냐면 F3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에 대응하는 이 숫자 F3이 어딘가로 샥 가면 이제 1, 2라고 하는 이 숫자 두 개는 이 함수의 값보다 작은 쪽으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F3이 뭔가 이렇게 존재하면 F1하고 F2는 뭔지 알 수는 없는데 하여간 얘보다는 작아야 돼 라는 거고 F4가 뭔가 싹 등장했어요. 그러면 얘보다 F5랑 F6은 요 4보다는 큰 값으로 하여간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F3이라고 하는 이 값이 1로 대응을 하면 이 값이 1이야. 그럼 1보다 작은 숫자가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F4가 만약에 6으로 대응한다라 그래서 이 F4가 6으로 대응하면 얘네들은 6보다 큰 숫자로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F4가 6으로 대응하는 이 경우도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만들어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F3하고 F4가 이제 함수 값이 얘가 4로 가고 얘가 1로 갈 수 있겠죠. 뭐 대응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2하고 3으로 가고 3하고 2로 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6하고 4로 가도 되고요. 둘 다 5로 대응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이제 경우의 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F3이 4로 대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1, 2 두 개가 있는데 1, 2는 1, 2, 3들 중에서 골라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중에 아무거나 골라 가니까 3의 제곱, 그래서 9고요. 그 다음에 4가 1로 갔으면 이제 5하고 6은 2, 3, 4, 5, 6 다섯 개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5의 제곱해서 25 이렇게 곱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둘 다 하나겠죠. 앞쪽에 있는 원소는 둘 다 하나고요. 4가 3으로 대응하면 5하고 4, 5, 6 3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5하고 6은 3개 남으니까 9가지가 가능하다. 3의 제곱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6으로 가면 얘네들은 5개가 다 되겠죠. 요거 해야 되겠네. 요거는 1, 2 두 개가 있으니까 2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3, 4, 5, 6 4개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1, 2, 3, 4, 5 5개니까 5의 제곱 25. 그다음에 여기는 5, 6 두 개니까 2의 제곱 4. 그다음에 여기는 1, 2, 3, 4 그래서 4의 제곱 16. 그다음에 여기는 둘 다 6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그냥 하셔서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뭐 25 곱하기 10 하면 250이니까 25 빼면 225겠죠. 225고 얘는 9고 얘는 4 곱하기 16이니까 4 곱하기 16 하면 64가 될 거고요. 요거는 100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16이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80이니까 이게 180. 189에다가 225를 더해서 답은 300, 414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이제 3점짜리 문제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까지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까지 보시면 X하고 Y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X가 지금 정규 분포인데 X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규 분포냐? 그럼 이 정규 분포가 평균이 220이고요. 표준 편차가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 Y가 있는데 Y는 어떤 정규 분포냐라고 하면 이 Y의 정규 분포는 평균이 24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Y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의 1.5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5 그래서 2분의 3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 보시면 X는 몇 개를 뽑았냐면 N명을 추출했고요. Y는 9N명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X바라고 하는 분포는 새롭게 만들어 줄 텐데 평균은 똑같고요. 여기는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Y바는 평균은 똑같겠죠. 240. 근데 여기가 9n개를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9n으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9n으로 나누면 이게 3 루트 n이겠죠. 그 3 루트 n으로 나누면 얘가 2분의 시그마에다가 루트 n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x가 2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럼 이걸 x바라고 이렇게 바꿨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평균은 똑같이 220인데 여기가 215보다 작거나 같을 이 확률이 0.1587이다. 그럼 0.1587 요거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간격 5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표준 편차랑 똑같아야 돼. 그럼 표준 편차 이 간격 5가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여기 평균이 240인데 이 z바라고 하는 것이 235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 간격 5를 똑같이 나눠봐야 되겠죠. 얘의 표준 편차인 2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렇게 다시 나눴을 때 이게 몇이냐 이걸 이제 찾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5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니까 약분해버리면 얘가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가 그냥 2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의 2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0.477이 여기가 0.5 그래서 0.9772가 된다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만 잘 기억해서 푸시면 편안하게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확률과 통계는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